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늘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 뭐 이미 봄이 깊어지긴 했습니다. 이 벚꽃이 날리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계절에 겪는 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살면서 이 병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뭐 저도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좀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원인이 있을 거고요. 정상도 여러분들이 막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법, 그 다음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잘 다루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 치료 혹은 우리가 이 계절에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직업성 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성 비염 비슷한 병이 어떤 내 작업장에서 생기는 원인에 의해서 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한 가지 하고, 코뿐만이 아니라 이 눈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눈병, 뭐 결막염을 포함해서요, 요 정도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GIF 파일에 보면 이 콧물을 닦다가 완전히 막 미쳐버리는 애기가 상당히 귀엽게 보입니다. 우선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을 흔히 저희들이 옛날에 이걸 고초열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헤이 피버고요. 헤이는 잘 아시다시피 건초더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이 건초 작업을 하고 나면 재채기 나고 콧물 나면서 뭐 감기 기운이 오면 열까지 나는데,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열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알레르기냐 엘러지냐, 이거 일단 사전에는 알레르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엘러지는 영어 발음이 엘러지죠. 이 병은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가 다른 사람에서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절성이 있고 혹은 통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1년 내내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곰팡이 포자나 꽃가루 계통이 많고요. 1년 내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는 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털은 사실 같이 사니까 1년 내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듬, 그 다음에 이 바퀴벌레의 털이나 바퀴벌레의 다리 같은 데서 생기는 부스러기에도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이 바퀴벌레 알레르기가 꽤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염 중에는 알레르기하고 관계없이 급성비염, 뭐 만성비염 이런 식의 비염이 있습니다. 이 급성비염은 한마디로 코에 생기는 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기게 하는 트리거, 방아쇠가 있죠. 그래서 옥 외에서 집 밖에서 생기는 알레르기의 기원에는 꽃가루와 곰팡이 포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내는 우리 사위처럼 우리가 사랑하던 밀라니를 그 집에 데려다 놓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면 우리 사위의 눈이 퉁퉁 부어 있고 했었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털, 비듬, 그 다음에 이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실내에서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코를 자극하는 어떤 물질들요, 담배 연기, 그 다음에 이 짙은 향수에 의해서
이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 매연, 특히 디젤처럼 그 아주 냄새 더러운 거 맡고 나면 완전히 코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상은 콧물이 제일 많죠. 그러면서 이 코가 뒤로 넘어갑니다. 이거 많이 불편합니다. 크크거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얼굴, 눈, 입 이런데 가렵고요. 눈이 충혈됩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 눈이 막 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채기, 기침, 코막힘. 이 코막힘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이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사람이 낮 시간 동안 엄청 피로해 합니다. 문제는 이 알레르기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그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코가 막히니까 그 수면 부족에 의한 어떤 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짜증스러워 하고요.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도지면 본인이 기왕 가지고 있던 천식 증상이 확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코 안에 살버섯이 자랍니다. 이 폴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코 안에 어떤 물살 같은 게 자라가 꽉 막힙니다. 숨 못 쉽니다. 이때도. 이것 비슷하게 이 축농증, 부비동염이 올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귀 쪽에도 중이염이 옵니다. 그 소위 귀 속에 물이 들어차게 되는 삼출성 중이염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합병증으로 잘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일으키면 또 급성 중이염이 되는 거죠.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원인 물질이나 또 그 원인 물질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피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인데 내가 반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진드기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들이 그 사용하는 침대 이런데 그 커버를 좋은 거를 쓰면 됩니다. 이 알레르기 방지용 침대 커버가 나와 있습니다. 벽에 방석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카펫을 깔게 되면 거기에 알레르기성 어떤 원인 물질이 침착되어 있다가 우리가 걸어다니고 하면 또 공중에 뜨고 이것이 우리 코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바닥이나 특히 거실 바닥 같은 데는 이 알레르기 특히 있는 분들 같으면 카펫은 사실 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 강화 플라스틱 나무로 된 그런 바닥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 중에는 이 아주 특수한 필터를 달아가지고 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신나게 빨아들이는 그런 청소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레를 쓸 때는 마른 걸레보다는 물걸레로 바닥을 훔치는 것이 알레르기 원인을 줄여줍니다. 반려동물의 경우는 사실은 그 반려동물의 털보다는 그 죽은 피부, 가루요, 그 다음에 침, 소변이 말라서 그게 이제 그 어떤 먼지 조각 같은 게 돼가지고 우리 코로 들어올 때, 눈으로 올 때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려동물도 집 밖에 좀 많이 내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면 그 반려동물을 어떤 방에 제한돼서 그냥 특히 내가 있는 그 침실 이런데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은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이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우리 인간적인 어떤 느낌에서 막 자주 목욕을 시키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우리 밀라니의 경우는 이 목욕 자체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주 시킨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시키고 나서 피부에 자꾸 트러블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는 막 2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목욕을 시키는 게 좋겠다. 주기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반려동물의 털을 이렇게 빗질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동물이 어떤 접촉하는 침구나 가구를 잘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반려동물을 내가 반려동물에 어떤 알러지가 있는데, 내가 친구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 이제 이런 반려동물이 있다는 걸 알면 친구한테 부탁해서 적어도 내가 방문하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 1시간 전에 내가 항히스타민 같은 걸 하나를 먹고 가는 것도 좋고요. 친구에게 그 전에 반려동물을 트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금지를 시키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꽃가루죠. 이 가루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무, 그 다음에 풀 같은 데서 이런 폴렌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봄, 여름에 많이 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기예보 중에 꽃가루 일기예보 나와 있죠. 지금 그 아래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서울특별시의 꽃가루 일기예보 그림입니다. 이게 그거를 보시고 오늘 특히 이 가루가 많이 나는 뭐 성화가루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많이 난다는 예보가 나올 때는 제발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특히 그런 날은 우리가 빨래를 해가지고 빨랫줄에 그는 그런 빨래들 있죠. 이것도 그때는 밖에다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보호용 고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처럼 열려있는 안경보다는 눈을 완전히 덮어주는 그런 고글이 눈 보호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날은 특히 그 창문, 문 다 이렇게 닫아 두시고, 외출해가 들어오시면 반드시 먼저 샤워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잔디밭, 들판을 헤매고 다니지 않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경증일 때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안 그러면 그냥 약국에 가서 그 항히스타민제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의사가 처방 없이도 줍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졸리지 않는 걸로 달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어떤 약은 이 사람한테 졸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괜찮고 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구해서 드시고요. 비강 세척하는 거는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부비동염의 가정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비강 세척하는 도구나 방법, 심지어는 이 세척액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고 막 눈물이 줄줄 나고 콧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병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생각입니다. 그 약물은 그 알레르기 자체를 블로킹하는 어떤 그런 기전을 가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항히스타민입니다. 이거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서 알러지가 생기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블로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상요법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 이 몸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많이 쑥지게 해주고, 지금 먹는 약보다 스프레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여러분 지금 그림에 제가 오트르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비충혈 제거제입니다. 코 안에다 이걸 뿌려주면 코 살의 혈관을 쪼그러뜨려 가지고 코를 열어주는데, 가끔 쓰는 건 괜찮고 단기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꾸준히 써버리면 코에 약물성 비염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약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이 면역 치료죠. 탈감작 치료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소위 알레르기 검사라고 합니다.
그 등판이나 뭐 이 팔에다가 그 약간의 기스를 내고 거기다가 원인 물질을 떨어뜨려서 그 부분에 어떤 반응을 보고 이것이 당신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으면 그 항원 자체를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하러 주사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이 알레르기를 막아줍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시는 분은 이거 첫 항원 주사를 맞고 이 천식이 심해서 고생하다가 갑자기 폐가 팍 열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제 외국인 환자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적사제 해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치료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 절대로 이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약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항원을 주사를 안 하고 이 태블릿으로 만들어가 먹어서 이 설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녹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양을 점점 높였다가 점점 낮추고 해서 내한테 가장 적정한 어떤 용량이 뭔지를 찾아내는 뭐 그런 치료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성 비염이라는 게 있죠. 이거 뭐 지금 그림에 보는 거는 이 빵 만드시는 분인데 이게 뭐 밀가루 아니면 거기 사용하는 많은 어떤 그 재료 때문에 일본은 계속 비염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리하시는 분들이 머리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시는 게 맞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항원에 노출돼서 오는 비염이고요. 뭐 정상은 비슷합니다. 특히 원인이 되는 게 청소할 때 생기는 먼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 가스요. 그 다음에 이 부식성 가스 같은 것이, 어떤 분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천연 가스 같은 거요. 화로에 사용하는 거. 그거 냄새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직업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출근하면 이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반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같습니다. 이 결막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요. 뭐 약물은 먹는 약은 동일하고요.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비슷하게 이 눈에 점적하는 약도 있습니다. 이 결막염이 오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이거를 손으로 막 이렇게 눈을 자극하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2차 감염의 원인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항생제까지 안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부위가 달라서 그렇지 오는 원인은 알레르기로 똑같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치료 방법이 첫 번째는 항생제를 먹는 겁니다. 알러지는 균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해서는 콧물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코 안에 어떤 점막들을 좀 줄여줍니다. 뭐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합병증으로 부비동염이 왔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비충혈 제거용 오트리빈 이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때 피해야 하는 어떤 치료 방법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 좋은 계절이 왔고 드디어 잔인한 계절이 시작됐고요. 부디 이 쓸데없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고생하지 마시고 재밌게 운동하시고 즐겁게 다이빙 하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